Feel the rhythm in your soul. When the music starts to flow, let your body lose control. Move your hips side to side. Feel the beat, let it ride.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박쌤 컴퓨터의 박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커말 1급 필기 1과목이죠. 컴퓨터 일반에서 핵심 29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요 하드디스크 연결 방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쓰는 하드디스크 보조기억 장치라고 그러죠. 보조기억 장치의 연결 방식들이 있는데 그 연결 방식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핵심 30 기억장치의 계층구조 나와 있습니다. 우리 기억장치의 계층구조들 한번 볼 거고,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핵심 31을 마지막 업그레이드까지 해가지고 이 세 개의 핵심 내용들을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도 이렇게 또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중요한 부분 체크할 거고요. 여러분들, 자, 이제 수업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으면요 지금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된다는 거. 자,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핵심 29 보시면 하드디스크 연결 방식이라고 그랬죠. 자, 하드디스크 우리 보조기억 장치라고 얘기하죠. 이 보조기억 장치를 연결하는 방식들이 있는데요. 그 연결 방식을 갖다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드디스크 보면 이렇게 생긴 거죠. 요즘은 이렇게 하드디스크를 갖다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SSD라고 해서 이렇게 반도체 소자로 있는 보조기억 장치를 많이 사용한다고 그랬죠. 이런 하드디스크를 연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하드디스크를 메인보드, 요 기판 보이죠? 이걸 메인보드라고 그러죠. 뭐 CPU를 꽂는 부분, 이 부분에다가 우리가 CPU를 꽂고 하드디스크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연결합니다. 이 부분 제가 가리키는 요 까만 부분 있죠? 이런 부분에다 연결을 해서 씁니다. 자, 그래서 하드디스크 연결 방식을 보면요 IDE 방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초기에 사용했던 방식이고요. 하드디스크를 몇 개까지, 2개까지 연결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ATA 방식 또는 PATA라고 얘기도 합니다. 최대 용량은 528MB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하드디스크는요 최대 용량이 이것밖에 안 돼요. 초창기에 나왔던 것들은 더 이상 아주 용량이 큰 걸 갖다 인식을 한다 못한다. 1기가짜리 뭐 1기가짜리 이렇게 1기가짜리 하드디스크 인식을 못해요. 자, 그래서 IDE 방식 다음에 나온 게 EID 방식이라는 거예요. Extend IDE 방식, 확장 IDE 방식이라고 얘기하겠죠. IDE 방식의 확장판이라고 얘기합니다. 얘는 하드디스크를 아까 보셨죠? 그 하드디스크를 2개까지 밖에 연결 못하는데 얘는 최대 8개까지 연결을 할 수 있게 되었다. 4개까지요. 죄송합니다. 4개까지 연결할 수 있게 되었고요. 8.4기가 용량은 자 512메가로 되어 있는데 얘는 8.4기가까지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게 되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ID 방식 다음에 이제 스캇이라는 방식이 나왔는데 최대 7개에서 15개까지 연결할 수 있는 방식. 그런 하드디스크를 갖다 이렇게 체인식으로 해서 연결해가지고 몇 개요? 7개에서 15개까지. 별도의 컨트롤러가 필요하다. 별도의 어떠한 장치, 카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 순서를 봐두세요. ID, EID, 스캇이 방식. 우리가 이런 것까지 알아야 하나 하지만 시험에서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들 2개, 4개, 7개에서 15개. 여기는 체인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체인 이렇게 연결해서 7개에서 15개까지. 그래서 많은 하드디스크를 연결할 수 있죠. 이 서버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드디스크 연결이 되었고, 요즘은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 밑에 보시면 RAID 방식이 있죠. 여러 드라이브를 하나의 장치로 취급하는 방식이다. 여러 개의 드라이브를 갖다가 이걸 갖다가 우리가 여러 개를 갖다 이 한 개로 이렇게 C 드라이브를 묶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 RAID라고 그래서 RAID 여러 개의 하드를 하나의 가상 디스크로, 그러니까 여러 개를 이렇게 하나의 C 드라이브로 사용할 수 있다. 대용량 저장 장치 구축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방식이 또 있다라는 거. 자, 얘의 특징은 뭐라고요? 여러 개의 하드를 하나의 하드디스크 가상 드라이브로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 특징을 받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스카시 방식에서 이렇게 나오는 방식으로 SATA라고 얘기도 합니다. SATA, 시리얼 ATA 방식, 직렬 ATA라고 얘기해요. 이 P는 병렬이라고 얘기합니다. 패러럴. 자, 그래서 직렬 ATA, SATA, 직렬 ATA는 하드디스크 또는 광학 드라이브, 지금은 뭐 별로 광학 드라이브를 안 쓰면 CD-ROM 있죠. DVD-ROM.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걸 전송하기, 연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버스의 한 종류다. 마스터 슬레이브 설정이 필요 없고, 우리가 이제 이 하드디스크를 갖다 두 개를 연결한다 라고 했을 때, 하나는 C 드라이브, 하나는 뭐 D 드라이브 이렇게 만들어야 하거든요. 얘가 이제 C가 마스터가 되는 거예요. 주가 되는 드라이브. 얘는 이제 슬레이브. 얘는 종이라고 얘기하죠. 자, 근데 이렇게 반드시 설정을 해야 하거든요. 근데 SATA는요, 이 방식은 마스터 슬레이브를 갖다 별도로 설정할 필요가 없고, 핫플러그인 케이블이 얇아서 냉각효과가 좋다. 이 SATA 방식은 핫플러그인,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도 뭐 한다? 여러분들 꽂다 빼졌다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USB 그러죠.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뺐다 꽂았다 할 수 있잖아요. 핫플러그인 방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케이블이 얇아서 냉각 효과가 좋다. 시리얼 ATA 방식의 특징들 이렇게 봐두시고요. 자, 그래서 ID 방식, EID, 스카시, 시리얼 ATA 방식 이렇게 발전이 되었다. ID 방식에서 IDE 방식, 그 다음에 여러분들 스카시, 그 다음에 SATA 방식 이런 식으로요. 2개, 4개, 7개에서 15개. SATA 이렇게 있죠. 이거는요. 마스터 슬래브가 필요 없고 핫플러그 방식 케이블이 얇아서 냉각 효과가 좋다. 이런 특징들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을 보여드리면 이게 60기가 EID 방식이에요. 이렇게 넓죠. 보이시죠? 이렇게 핀들이 많죠. 이렇게 넓게 돼 있고 SATA는 이렇게 작게 돼 있어요. 보이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가리키는 거 여기 이 부분 이게 SATA 방식이에요. 왼쪽이. 그래서 이게 선이 얇습니다. 얘는 선이 어떻게 두껍게 되겠죠? 이렇게 핀들이 쭉 많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림으로 그렇게만 봐두시면 돼요. 아, 이렇게 생겼구나. 그래서 얘네들을 갖다가 이렇게 아까 여러분들 메인보드에다 연결을 해야지 이제 우리가 이런 보조격 장치를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연결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여러분들 특징들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하드디스크 파티션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드디스크를 파티션을 나눈다 그러는데 하드디스크는 논리적 영역을 구분하기 위해 하드디스크를 갖다 어떤 논리적인 영역으로, 이 하드디스크는 물리적인 장치입니다. 그죠? 아까 이렇게 금속으로 되어 있는 장치 보셨죠? 이게 하드디스크예요. 이걸 갖다가 어떻게 논리적으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다?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이런 식으로. 내가 이걸 물리적으로 나눈 게 아니라 프로그램상에서 두 개로 나눠서 쓴다. 그걸 갖다 우리가 파티션을 나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이걸 어떻게 C와 D로 구분하는 거. 이걸 갖다 우리가 파티션을 나눈다라고 얘기합니다. 파티션. 사무실에 파티션이 있죠. 이렇게 하나의 사무실 공간을 나눠서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파티션을 갖다 만들죠. 설치하죠.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파티션을 만든 후에는 포맷을 해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C, D 파티션을 나눈 다음에 여기를 포맷을 해야 돼요. 이 포맷이라는 게 뭐다, 여러분들? 우리 컴퓨터에서 포맷을 한다라는 말을 쓰죠. 포맷은 초기화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초기화. 그러니까 우리가 하드디스크를 사면요, 이 하드디스크를 그냥 쓸 수 없습니다. 포맷을 해야 돼요. 초기화. 이 초기화라는 것이 뭐다? 쓸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 입주하기 전에 청소를 다 하죠. 살기 위해서.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게 좀 뭐 그냥 들어가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입주해가지고 살려면 미리 청소라든지 환기도 다 시키고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포맷이다라고. 자, 아시겠죠? 그래서 파티션 한다면은 뭐를 한다? 포맷을 해야 한다. 초기화를 해야 한다. 각 파티션에는 다른 운영체제를 설치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파티션을 나누잖아요. C와 D로. 그럼 여기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윈도우를 설치할 수 있고요. 여기에다가는 다른 운영체제인 리눅스라는 운영체제, 이렇게 다른 운영체제를 서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왜? 방으로 서로 별도의 독립된 공간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설치가 가능하구나, 다른 운영체제가.
그 다음에 하나의 하드디스크를 여러 개의 논리적 영역으로 나누고 합치는 작업을 이야기한다. 자, 그래서 하나의 하드디스크를 어떻게 여러분들 파티션을 나누고 또 합치는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파티션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고요. 파티션이란 말이 무엇인지 이제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하드디스크를 갖다 이렇게 예를 들어 500기가짜리다. 500기가짜리다. 그러면 뭐 이렇게 250기가, 250기가 나눠서 쓰면 좋겠죠. 여기에다가는 프로그램 설치하고 C에다가 D에다가는 우리 자료 같은 거 설치하고 자료 같은 거 다운받고 그러면 나중에 프로그램을 내가 포맷한다. C 드라이브만 포맷하면 되죠. 그럼 여기 D 드라이브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큰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 이렇게 파티션을 나눠서 사용하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파티션이라는 내용 이렇게 알아봤고요. 그 밑에 인터럽트라는 말 나와 있습니다. 자, 인터럽트라는 용어도 여러분들이 이거 알아두세요. 이 파티션보다는 인터럽트라는 용어에 대해서 좀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인터럽트. 인터럽트라는 것은 뭐를 얘기한다? 여러분들 간단하게 해서 인터럽트는 예기치 않은 일. 예기치 않은 일. 우리 컴퓨터에서 예기치 않은 일들이 발생하죠. 그런 것들이 인터럽트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인터럽트. 자, 인터럽트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예기치 않은 일 또는 이렇게 얘기도 해요. 우리 어떤 일을 갖다가 잠깐만요 이렇게 말하는 거. 인터럽트는 뭐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갑자기 내가 병원에 있는데 응급 환자가 왔어요. 그러면 누구를 먼저 치료해야죠? 응급 환자를 먼저 치료해야 돼요. 그죠? 교통사고가 나면 환자가 오면. 그죠? 그럼 잠깐만요. 이 환자 먼저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해줘야겠죠. 그런 것들이 인터럽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인터럽트는 어떤 CPU가 하고 있는 작업을 이렇게 중지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급한 어떠한 작업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신호를 인터럽트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잠시 중단하고 다른 프로그램을 먼저 실행하는 거. 그게 바로 뭐다? 인터럽트다. 그리고 인터럽트 신호를 발생한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인터럽트가 무슨 개념인지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인터럽트는 잠깐만요. 우리가 인터럽트가 어떻게 실행되냐면요. 신호를 먼저 발생해요. 여러분들이 동영상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보고 있어요. 유튜브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동영상 보고 있는데 스페이스바를 눌렀어요. 스페이스가 뭐죠? 일시중지죠. 자, 스페이스바라는 키를 눌렀어요. 스페이스 누르면 동영상 재생할 때 일시정지됩니다. 그러면 이게 스페이스바를 누른과 동시에 뭐가 신호가 발생이 됩니다. 그죠? 어디에서 스페이스바 누르면 동시에 이 장치에서 인터럽트 신호가 발생을 합니다. 그게 누구한테 간다? CPU한테 전달이 되겠죠. 그럼 CPU가 야, 작업 중단해. 잠시 멈춰. 이렇게 되는 거죠.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동영상을 재생을 멈추고 그 다음에 인터럽트 처리를 하겠죠. 자, 그래서 스페이스에서 신호가 딱 오면요, 뭐를 하라는 거구나 라고 그런 인터럽트 처리를 하게 됩니다. 멈추라는 얘기구나. 잠시 멈춰요. 그죠?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다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인터럽트 또 신호가 한 번 더 들어오겠죠. 그러면 다시 작업을 갖다가 하게 되겠죠. 원래 했던 작업을 갖다가 복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터럽트가 신호가 발생돼서 처리가 된다라는 거. 자, 인터럽트에 대한 개념을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잠깐만요라는 뜻으로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죠. 자, 그래서 인터럽트의 종류에는요, 하드웨어 인터럽트가 있습니다. 어떠한 기계에 의해서 생기는 인터럽트. 아시겠죠? 기계에 의해서 어떤 인터럽트가 발생할 수 있겠죠. 잠깐만요. 또는 예기치 않은 일이. 정전 같은 거 갑자기 예기치 않은 일이겠죠. 정전 같은 거. 기계 고장, 외부 입출력 이런 것들이 뭐다? 여러분들 하드웨어적 인터럽트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기계에 생길 수 있는 인터럽트. 자, 그래서 정전이라든지 다 이 하드웨어, 기계에 생기는 인터럽트죠. 정전은 기계에 생기는 거죠. 기계 고장, 외부. 자, 외부에서 어떠한
하드웨어 장치, 우리 뭐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키보드 눌러서 또는 입출력 장치에 의해서 생기는 인터럽트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프로그램 인터럽트, 프로그램 자체에서 인터럽트를 갖다 걸기도 합니다. SVC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슈퍼바이저 콜이라고 해서 감시 프로그램. 윈도우에 그 운영체제에 감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감시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을 감시하다가 인터럽트를 걸어주는데 그걸 SVC 인터럽트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2개 있다라는 거 이렇게 그냥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인터럽트 종류는 그래서 외부, 내부 소프트웨어. 여기 내외소 이렇게 돼 있죠. 내부, 외부 소프트웨어. 내부 인터럽트는요. 우리가 컴퓨터에서 어떤 불법적인 명령이나 데이터 사용 시 발생하는 인터럽트를 말한다. 이걸 갖다 뭐라고요? 내부 인터럽트, 트랩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인터럽트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거 외워두세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내부 인터럽트 3개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하드웨어는 뭐다, 소프트웨어는 뭐다, 내부 인터럽트는 어떤 거다, 이렇게 봐두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인터럽트. 자, 그리고 IRQ라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IRQ라고 되어 있죠. IRQ 인터럽트 리퀘스트 이렇게 되어 있죠. 컴퓨터 시스템에서 주변 기계가 중앙 처리 장치 CPU에게 어떤 사실을 알리거나 처리를 요구할 때 사용되는 신호를 IRQ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키보드, 모니터 어떤 장치들마다 신호가 있겠죠. 자기를 갖다가 알리는 신호들. 그걸 갖다가 IRQ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CPU가 어떤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주변 기기, 예를 들어 키보드, 마우스, 네트워크 카드 등 인터럽트 요청을 보내면 인터럽트 신호를 보낸다고 그래요. 자, 그러한 신호가 IRQ라고 얘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CPU는 현재 작업하고 있는 걸 일시 중단하고 해당 요청을 처리하게 된다. 이게 바로 인터럽트 처리라는 얘기입니다. 자, 간단하게 이렇게 IRQ가 인터럽트 신호구나. 각 장치마다 있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데드락이라는 용어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데드락이라는 용어도 시험에서는 잘 나오는 용어니까 데드락이 뭔지 알겠죠? 데드락 뭐죠, 여러분들? 죽어서 잠겨있다. 이게 죽어서 잠겨있다 이런 뜻이죠. 데드락을 뭐라고 그런다, 여러분들? 조금 더 유식하게 말하면 교착 상태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데드락은 뭐라고요, 여러분들? 2개 이상의 작업이 서로 상대방의 작업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어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완료하지 못하는 상태다. 자, 그래서 이 데드락을 갖다 간단하게 말해서 무한정 기다리는 상태다라고 얘기합니다. 무한정 기다리는 상태. 이걸 갖다 데드락 상태다. 알겠죠? 무한정 기다리는 상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런 거 있죠. 우리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하다 보면 다운됐다는 말을 쓰죠. 컴퓨터 프로그램이 다운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그 상태에서 아무것도 작동되지 않고 무한정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죠? 그냥 컴퓨터를 강제로 꺼버리죠. 자, 이런 거예요. 그죠? 그게 데드락 상태. 또는 이렇게 화장실이 있어요. 화장실 문이 있는데 거기에 2명이 동시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럼 문에 딱 껴버렸어요. 그럼 어때요? 이도저도 못하고 여기서 그냥 계속, 그죠?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끼워가지고. 그게 이제 데드락 상태. 무한정 이제 이렇게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를 뭐라고 그런다, 여러분들? 데드락 상태다. 죽어서 이렇게 잠겨있는 상태다. 그죠? 자, 그래서 교착 상태가 일어나기 위한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무한정 기다리는 이런 상태가 상호 배제, 그 다음에 점유화되기, 비선점, 환영되기라고 이렇게 4가지 상태가 있다라는 거. 교착 상태가 뭔지를 갖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는 되셨죠? 무한정 기다리는 상태라고 하고 이 조건이 4가지가 있어요. 상호 배제. 상호 배제는 뭐냐? 상호 배제한다. 상호에 뭐한다, 여러분들? 배제를 시킨다. 자, 상호 배제는 아까 화장실을 설명드렸는데 여러분들 화장실을 한 명만 사용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한 명이 들어가고 그 다음 사람 이렇게 대기하고 있겠죠. 근데 한 명이 계속 뭐한다? 사용을 하고 있고, 그죠? 나올 생각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이게 교착 상태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 사람이 나와야 하는데 나오지 않고 계속. 그럼 무한적으로 계속 기다려야 하잖아요. 이런 게 바로 이제 뭐가 된다, 여러분들? 교착 상태를 볼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상호 배제. 남을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죠. 점유화 대기. 이게 이제 다른 말로 점유하면서 얘는 대기하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비선점이다. 선점은 여러분들 비선점이 뭐다? 선점이 뭐예요? 선점?
선점은 강제로 종료할 수 있는 상태를 우리가 선점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되도록 상태는요, 비선점, 강제로 종료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에 있는 사람 빨리 나오세요 이렇게 강제로 끌어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다는 얘기죠. 비선점, 환영되기는 뭐다? 무한정 반복된다. 그러니까 무한정 우리가 이렇게 프로그램이 이렇게 한 곳에서 계속 도는 상태예요. 그걸 갖다 뭐라고 그런다 여러분들? A는 B 걸 요구하고 B는 C 걸, C는 A 거를 서로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된다? 계속 빙글빙글 돌겠죠. 이 데이터를 갖다가. 자, 그래서 이런 상태가 바로 환영되기라고 그래요. 환영되기. 그죠? 이게 딱 끊겨야 하는데 여기서 그래야지 딱 끝나겠죠. 근데 끝나지 않고 계속 무한정 반복이 된다. 이런 상태를 바로 되도록 상태가 된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상호 배제, 점유화되기, 비선점, 환영되기 이렇게 되도록이 뭔지 되도록의 발생 조건 4가지를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출력 채널이라고 있죠. 채널이라는 게 뭔지 그 개념. 채널은요, CPU의 간섭 없이 입출력을 관리하는 장치. 누구 대신에요? CPU 대신에 입출력을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다? 채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CPU가 하는 일이 많죠. CPU는 제어도 하고 연산도 해야 하고 그죠? 이런 역할을 해야 하니까 너무 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입출력을 따로 관리할 수 있는 장치를 누구한테? 채널한테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널은 뭐다? CPU 대신에 입출력을 관리하는 장치.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채널을 갖다가 간단하게 개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내용들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점유화되기 이렇게 4가지 조건, 교착 상태가 뭔지, 그 다음에 인터럽트가 뭔지, 그 개념, 인터럽트의 종류, 파티션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핵심 30번 내용 기억장치의 계층 구조를 보겠습니다. 이 기억장치의 어떤 계층적 구조를 갖다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기억장치 접근 속도 보시면요, 빠른 것부터 느린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기억장치 중에 빠른 장치가 뭐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듯이 레지스터가 가장 빠른 장치예요. 자, 레지스터는 뭐죠? 여러분들, 레지스터는 CPU 안에 있는 임시 기억장치. 우리 CPU 있죠? 중앙처리 장치. CPU 안에 있는 임시 기억장치. CPU 안에서 데이터를 임시로 기억하는 장치가 뭐다? 레지스터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가장 빠른 기억장치예요. 어떤 게요? 레지스터. 자, 그래서 레지스터, 그 다음에 뭐다? 여러분들, 잠깐만요. 제가 요 내용 좀 필기한 게 내용이 많아가지고 내용 좀 지우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레지스터 다음으로 빠른 게 이제 캐시 메모리예요. SRAM이라고 그러죠. 캐시 메모리를 SRAM. 자, 그래서 레지스터 다음에 캐시 메모리 SRAM. 그 다음에 뭐다? 주기억장치. 뭐죠? DRAM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DRAM. 주기억장치. 그 다음에 디스크 장치. 우리 보조기억장치. 디스크. 하드디스크. 그 다음에 테이프 장치. 지금 뭐 테이프를 쓰진 않지만요. 테이프 장치. 자, 레케, 주디, 테. 이렇게 레케, 주디, 테. 이렇게 가장 빠른 것부터 느린 거 순서대로 한번 쭉 몇 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레지스터, 캐시 메모리, 주기억, 디스크, 가장 느린 게 테이프. 자, 그리고 기억 장치 용량이 큰 것부터 작은 거 반대예요. 가장 큰 게 테이프, 디스크, 주기억, 이거 거꾸로입니다. 캐시, 레지스터. 알겠죠? 그래서 가장 빠른 것부터 느린 것만 딱 외워두시고 큰 거는 반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핵심 30번 이렇게 여러분들 가장 빠른 것부터 느린 거 이렇게 한번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업그레이드란 말 한번 보겠습니다. 업그레이드란 말을 우리가 종종 들어보기도 하시죠, 여러분들. 내가 업그레이드 시키겠다. 내 컴퓨터를 좀 업그레이드 하고 싶어. 업그레이드가 뭐죠? 향상시키는 거. 어떤 기능을 향상시키는 걸 업그레이드라고 그러죠. 업그레이드는 크게 2가지로 구분이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다? 소프트웨어적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좋은 걸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 버전으로 교체하는 거. 그래서 내가 윈도우 7을 쓰다가 7을 쓰다가 윈도우 10 이렇게 윈도우를 좀 좋은 걸로 바꾸는 거예요. 자, 그걸 갖다가 뭐라 그런다, 여러분들? 소프트웨어죠. 프로그램을 갖다 좋은 걸로 바꾼다. 향상된 프로그램으로. 하드웨어적 업그레이드는요, 기기를 갖다 좋은 걸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핸드폰도 주기적으로 한번 바꾸시죠. 더 좋은 기기로. 자, 그래서 컴퓨터에서는 이렇게 주기억 장치, 램을 16기가에서 32기가로 높은 걸로, 그죠? 하드디스크 보조기억 장치를 이렇게 좋은 걸로. 이게 바로 하드웨어적 업그레이드라고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업그레이드 시 고려사항으로 보시면요. 자, 수치가 클수록 좋은 것들은요. 보시면 숫자가 클수록 좋은 것들이에요. 이런 게. CPU의 클럭 속도, 모뎀의 속도, 하드디스크 용량, 회전수 뭐 이런 것도 보이시죠? 자, 수치가 작을수록 좋은 거 하나밖에 없어요. 램의 접근 속도. 램의 접근 속도는 나노세컨드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수치가 작을수록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수치가 클수록 좋은 건 이거예요. 내가 16기가에서 32기가. 용량이 256인데 512기가로 이렇게 큰 게 좋은 거죠. 근데 램은 접근 속도가,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돼요. 10초짜리보다 뭐가 좋은 거죠? 9초짜리가 좋은 거죠. 10초에 접근하는 것보다 9초에 접근하는 게 더 좋잖아요. 빨리 접근하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램의 접근 속도는 낮을수록 좋다.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업그레이드가 뭔지 크게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로 나눈다라는 거. 그죠? 성능을 향상시키는 개념이다. 그리고 수치가 작을수록 좋은 것은 램의 접근 속도다. 나머지는 높을수록 좋다.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핵심 31가지의 내용을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자,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